중국 인터넷에서 한복이 중국 옷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예.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미원조라는 것들을 어떻게 중국에서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고니님이 소개해준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 다음 이슈는 또 이제 국제적인 이슈죠. 예, 국제적인 이슈고 올 한 해 계속 여러 차례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뉴스인지 네, 우리 하치님 맞죠? 예, 하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바로 소개 시작해 주세요. 최근 들어서 중국과 한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문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한 11월 달부터 계속 이슈가 되던 건데, 대표적으로 한복이 중국 옷이라는 논란과 또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이런 것이 중국에서 주장이 되면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한복이 먼저 문제가 된 거는 이 11월 초에 그 중국 측에서 중국 인터넷에서 한복이 중국 옷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예. 뭐 중국 게임 사이트에서는 한복을 중국 옷으로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게임 이용자들은 이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중국의 연예인들이 한복은 명나라 때 옷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국 네티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항의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터진 게 김치 문제인데, 이 중국 김치가 이거는 중국의 황구지보에서 중국의 김치가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한국 국기인 태극기가 이제 중국 청나라 때 외교관인 마건충이 만들어줬다라는 주장이 이 중국 내에서 제기가 되면서 또 한창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중국의 동북 공정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그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열풍이 너무 불기 때문에 이게 대체로 한국을 타겟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항의를 해도 아니면 한국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항의를 해도 그걸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또 갈등을 매우 증폭시키는 상태고요. 예. 대충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국이 지금 잘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 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 그대로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치님께서 잘 짚어주신 대로 앞으로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혹시 자기가 그동안 뭐 평소 때 생각했던 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혹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물론 당연히 중국 언론에서 중국 당국, 중국 언론 다 문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보도를 하고 선전을 하고 그런 그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언론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 김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저거는 뭐냐면 저거 이제 우리가 중국어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파오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했고, 물론 이제 황코시보에서도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 거를 억지로 한 것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기서 말한 파오차이가 중국에서 우리 김치가 한국의 김치가 우리 거다라고 한 게 아니고 쓰촨 지역에서 저 김치랑 유사한 형태의 어떤 뭐 예를 들어 배추 절임의 음식 형태 그거를 ISO에서 표준 인증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표준 인증을 받아서 어떤 그러니까 판매 가능한 어떤 식품으로서의 인증을 받았다라는 보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팩트인 건데 뭐 일부는 한국시보에서 일부는 한국 언론에서 그거를 마치 중국에서 김치를 우리가 한국보다 먼저 세계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하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국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사실 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중국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명이든 아니면 청이든 이런 대국으로부터 상당한 영향력 속에 영향권 속에서 상당히 이제 좀 위축되어 있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사실. 이게 속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그 전체적인 천하 시스템 안에서 상당히 수세적인 자세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보여버리는 그렇게 봐버리는 그런 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저 샤이닝 니키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좀 있어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저거는 혐의가 좀 있고. 근데 이제 김치 문제 같은 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분명히 한국인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오히려 더 비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음. 논란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가 아니다.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따져보는 것도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기사를 볼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인 것 같네요. 이게 김치 문제 같은 경우는 개도님의 지적이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 기사가 뜰 때가 아마 한복 문제 때문에 엄청 반중 감정이 심화하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때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계속 내서 더 뭔가 부추기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좀 부담이었나 봐요. 한국 정부에서도. 그래서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이거를 음.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파오차이는 한국의 김치가 아니고, 한국의 김치는 이미 2001년인가 2년쯤에 맞나? 2001년에 ISO 인증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오차이랑은 별개의 것으로 이미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뭐 네. 더 꼬아서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더 꼬아서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기사의 의미는 그거 같아요. 이런 식의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개도님이 잘 지적해준 대로 팩트 체크를 먼저 정확히 하고, 그런 와중에 어떤 문화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소개할 거는 중국의 항미원조 뭐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항미원조 보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 항미원조는 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 뭐 역사 서술을 할 때 있어서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일본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듯이,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도 보통 세계적으로는 코리안 워라고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어쨌든 뭐 교전국이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10월쯤에 이 항미원조에 대한 보도가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려주셨던 이 기사가 10월 20일자 기사인데, 사실 이게 올해가 이제 항미원조 70주년 항미원조 뭐 기념을 한 지 70주년 이게 되는데, 그래서 70주년 참전 20주년 이겠네요. 그래서 참전 70주년이 되겠네요. 50년에 참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참전 70주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70주년을 기념해서 되게 뭐 크게 이거를 기념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 이게 되게 크게 붐이 됐던 계기는 사실
제가 입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7일에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그 단체에서 수여하는 벤플리트상이라는 거를 BTS가 수상을 하면서 그 수상 소감에서 이제 올해가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을 수여한 그 기관이 그 미국에서 미국의 군인이었던 미국의 이제 파견 군이었던 벤플리트라는 그 미국 군인을 기념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BTS가 그 수상 소감을 할 때 이제 한국 전쟁을 언급하는 거는 사실 그 벤플리트 상이라는 거에 대한 수상 소감으로서 굉장히 적절한 수상 소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 수상한 거에 대해서 수상한 소감에 대해서 조금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중국의 인민일보 기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이거를 왜곡 보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여러 그 네티즌들이 BTS나 BTS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산 그런 뭐 물품들을 불매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를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이 어떤가를 따라서 뭐 판단을 이제 중국 관영 매체를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한국에서 보도하는 거는 뭐 한국산과 BTS를 불매하겠다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BTS 앨범이 중국으로 배송되던 게 취소됐다라는 식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 10월 12일이거든요. 10월 12일, 13일, 14일 정도까지 BTS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 기사가 나온 10월 20일쯤이 되면은 BTS 얘기는 조금 사라져요. BTS 얘기는 좀 사라지고 이제 항미원조라는 이 항미원조 자체에 대한 보도들이 조금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미원조라는 것들을 어떻게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항미원조는 미국에 맞선 평화 승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위대한 승리를 기억한다. 평화와 정의를 수호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식의 보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이 시점 이후로는 크게 논지가 바뀌진 않아요. 한국 언론의 보도가.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10월 25일이 이 중국에서 기념하는 항미원조 70주년인데 딱 이 정도 시기까지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가 나온 것 같고 한국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TS가 그 벤플리트상에 대한 수상 소감으로서 한국 전쟁을 언급한 거는 굉장히 적절했다는 거죠. 그 상을 수여한 기관에 대해 적합한 대응이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이걸 굳이 물고 늘어지는 거는 사실 조금 이슈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10월 25일이 70주년이니까 뭔가 이게 대중적인 층위에서 좀 붐업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수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 언론에서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한국의 네티즌들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니네가 침략하는 거 도와줘 놓고 무슨 놈의 평화니 그냥 정의니 이런 것들 수호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막 반발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관영 매체가 그 정도도 못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다른 똑같이 한국 전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 크게 이런 것 중국의 그런 보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들었던 뉴스였습니다. 음. 네.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그래서 한 2개월 전이죠. 10월 달에 한창 불거졌던 항미 원조 보도 문제에 대해서 이걸 BTS 감히 입에 올렸다가 큰 코 다치는 예, BTS 그 사태와 함께 이렇게 연관지어 가지고 같이 잘 그 개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궤도님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관해서도 또 역시 같이 얘기할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편하게 나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궤도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전적으로. 음. 중국에서는 요런 보도를 낼 만하다고 봐요. 중국의 입장은 당연히 이럴 네. 거고 관영 매체 뭐 중국의 관영 매체는 당연히 이런 보도 낼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큰 틀에서 아마 이런 보도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많이 이슈화가 되고 이게 아까 하치 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준 것처럼 객관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전혀 이제 오히려 이게 이슈가 커지면 네. 커질수록 오히려 학자들 간의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한 요 이슈는 아마 내년에 더 심도 있게 다룰 사건들이 더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오히려 저는 요 정도면은 관영 매체가 아직 이거를 가지고 막 뭔가 날조를 한다든가 왜곡을 해 가지고 미국이랑 한국을 비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하고 중국의 이 대결 구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0주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60주년은 이렇게 크게 안 했대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70주년 뭐가 지금의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대결 구도가 국제적으로는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실 시진핑 정권이 조금 더 이제 마오주의적인 형태의 그런 그러니까 마오주의적인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조금 충 그 이유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쪼끔 인제 더 전문적인 얘기지만 항미 원조를 중국에서는 하나의 층위로만 보진 않거든요. 사실 전쟁으로서 항미 원조 전쟁이 있고,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동원 운동으로서의 항미 원조 운동,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항미 원조 운동이라는 거는 49 년에 이제 그러니까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54 년에 헌법 제정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쪼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던 게 항미 원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중국의 뭐 쪼끔씩 막 계속 중간중간 달라졌지만, 현재 중국의 어떤 큰 틀에서의 체제가 만들어진 54 년까지 가는 길에 50 년부터 53년 사이에 그 항미원조 전쟁과 항미원조 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어떤 마오 체제로의 뭐 마 말 그대로의 복귀는 아니지만 마오주의 체제로의 향수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이 시진핑 정부로서는 이거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 뭐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네요, 이것도. 네. 그러면은 항미 원조에 관련된 이슈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네. 그래 가지고 잘 소개해 주신 궤도님 감사합니다. 네. 공유를 중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